오형식을 예문으로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 용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부정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라는 용어를 세 개 비교해 써놨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문법책에서 보면 부정사라는 말이 투부정사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이 기본이 되는 투부정사, 부정사의 어떤 변형된 예외적인 그런 버전으로서 원형부정사가 언급이 되는데 사실 영어의 역사를 이렇게 감안해 보면 참 원형부정사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옛날 고대 영어에서는 투부정사보다 원형부정사가 더 메인스트림 주류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세 영어 그러니까 언어가 항상 살아있고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처럼 누가 득세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애가 퍽 치고 또 득세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진화를 거듭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배웠던 걸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좀 더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원형부정사가 더 대세였던 고대 영어에서와 달리 중세로 가면서 얘가 우리가 가정법이 예전에는 가정법 현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형을 쓰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f it is fine tomorrow 이게 요즘에 쓰이지만 예전에 If it be fine 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문법책에 버젓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2019년 현재 그런 내용이 없어졌어요. 가정법 현재라는 말도 없어졌고. 근데 좀 전에 제가 If it be fine의 be가 원형 부정사잖아요. 원형 부정사가 확실히 힘을 잃었다. 중세 영어로 넘어오면서 투부정사가 더 득세하게 되었고 현대 영어에 와서는 I의 투부정사가 대표적인 대세고 원형부정사는 이제 아주 조금 남아있는 정도. 그치만 죽었나요? 죽진 않고 남아있고요. 남아있는데 형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형태가 다르면 어떻다? 뜻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어민들이 투부정사를 내내 쓰다가 어떤 동사의 목적 보어 아직까지는 제가 오형식 용어를 좀 쓸게요. 목적 보어로 원형부정사를 꼭 쓴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명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원형 부정사는 여전히 쓰이고 굉장히 예외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살아있는가? 그 의미는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여기 영어로 coincidence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뭐죠?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뭐와 일치해야 된다는 걸까요? 자, 계속 그려보면 이 아이가 이제 시키는 애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항수로라고 썼어요. 이항수로는 뭐다? 오형식 동사. 입니다. 자, 이항수로가 있고 오형식 동사가 있고 뭐가 나온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목적어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I had 시켰어요. 대표적인 사역 동사죠. had. 내가 시켰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I had my son. 내가 아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이렇게 원형 동사, 원형 부정사를 썼어요. 자, 뭘 시켰다고 할까요? I had my son wash my car. 이랬습니다. wash my car. 그러면 제가 아들내미가 있다면 저는 시켰습니다. I had. 시켰죠. 누구에게? My son. 우리 아들더러. 뭐 하라고? Wash my car. 내 차를 좀 세차하라고. 내 차를 좀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럴 때 had를 쓰고 wash를 썼다는 것은 to wash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시죠? had는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요. 너가 예를 들어서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술 먹고 외박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만약 그러면 이놈 괘씸한데 오늘 내 차 좀 닦아야겠다. 그래서 얘가 좀 오늘 좀 벌 좀 받아야겠어. 얘 의사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에 얘는 좀 세차를 해도 되는 녀석이야. 라고 제가 판단해서 I had my son wash my car. 나는 우리 아들내미한테 차 세차하라고 시켰지. 요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wash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to를 쓰지 않고 wash를 썼다는 것은
나중에 좀 해도 되겠니? 해주겠니? 라고 하는 부탁하는 뉘앙스랑은 다르다는 거죠. 부탁이나 뭐 심지어 사역동사 중에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하게끔 유도하는 get 같은 동사도 어떻게 쓰죠? I got him to wash. I asked him to wash. to를 쓰죠. 얘네는 to를 쓰는데 had는 to를 쓰지 않아요. 원형 부정사를 꿋꿋하게 쓰죠. 뭐다? had는 얘가 지금 당장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wash하는 때가 시키는 때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는 to를 쓰죠. 이게 사역동사인데 왜 to를 쓸까요? 설득을 해서 제발 아들아 차 좀 닦아줘. 엄마 차 봤지? 이게 모래폭풍을 지나온 건지 뭔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차를 문을 열 수가 없단다. 제발 부탁인데 좀 차 좀 세차해 주겠니?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쓴다? 나중에 엄마 저 지금 시간 없는데요. 나중에 너 시간 날 때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나중에 차를 좀 씻어달라고 하는 거죠. 요거와 had, him, wash는 분명히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뭐다? 원형 부정사는 시키는 동사와 일치하는 때에 시키는 거다. 시켜서 당장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원형 부정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사역동사는 도대체 몇 개인 건가?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신 거는 3개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다, 5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3개다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make, 지금 말씀드렸던 have,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let. 이렇게 3명. 그래서 저도 사실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냥 시키다 삼총사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make, have, let. 물론 각각의 어떤 동사의 의미 차이는 있죠. 그 설명해 주면서. 자, 그런데 요거 3개 받고 make, have, let 받고 플러스 2개 더 추가하는 분들은 보통 누구더러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의 be나 아니면 준사역동사라는, 저도 아직까지도 왜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help까지 집어넣는다면 make, have, let, bid, help에서 5개의 사역동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언어학 전문 서적들을 살펴보시면 자, 몇백 개가 넘는다 그죠? 정확하지 않은데요. 200개 이상 되게 많은 사역동사들이 있대요. 근데 나는 3개밖에 모르고 5개밖에 모르는 건가? 자, 여기서 사역동사라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사역동사. 제가 한문을 배운 세대인데 사실 한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써드릴 수는 없는데, 시킨다는 뜻이고, 역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역동사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죠? B라는 사람이든 단체든 뭐 기계든 로봇이든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사람이 있고 행위자가 있고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A는 B로 하여금 C를 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은 사전적으로 다 사역동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많은 게 납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충고했어. 나는 충고했어. 그더러 살을 빼라고. 그러면 이것도 그로 하여금 살을 빼게 유도하는 거죠. 나는 명령했다. 그더러 곧장 부대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B는 부대로 복귀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사역동사라면 사역동사는 꽤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들 중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사역동사에 들어가고, 그 사역동사 중에서 특이하게도 원형부정사를 고집하는 원형부정사 내지 뭐 ing나 ed를 목적보호에 고집하는 특별한, 그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 애들, 예를 들어서 시키다 삼총사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을
되게 예외적인 조항이고 걔네들을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흔히 중고등학교에서 사역동사를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사역동사는 오형식에 쓰이는 대부분의 동사가 사역동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